안녕하세요. 30년 차 내분비 내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며 수많은 환자분들과 건강에 대해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장년층 환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자꾸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식사는 거르지 않는데도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고 밤에 자주 쥐가 나거나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인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축 처지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바로 근감소증, 즉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라는 상태 때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몸속에서는 근육이 사라지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근육 감소 과연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땀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오늘은 훨씬 간단하면서도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 근육을 지킨다고요?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근육 분해를 막고 회복을 도우며 심지어 근육 합성까지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으로 근육 건강에 효과가 입증된 7가지 과일,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기나 움직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 회복력, 에너지 대사, 심지어 정서적 안정감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년 건강의 핵심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지키는 시작이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오늘부터는 진짜 시작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댓글 1만 남겨도 좋습니다. 그 숫자 하나에 담긴 여러분의 의지가 이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바꿔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그저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근육 감소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담당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심지어 면역 기능과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특별히 병이 없어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1~2%씩 근육이 감소하고 이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르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조용히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다고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을 오르기가 버겁고 평소보다 쉽게 중심을 잃거나 밤에 자주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기운이 없고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운동과 단백질 보충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단하고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요?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과일 속 항산화 성분과 식물성 효소, 미네랄이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일은 근육 염증을 줄여주고 어떤 과일은 단백질 소화를 도와 근육 합성을 촉진하며 어떤 과일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쥐가 나는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게다가 이런 효과들은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몸속에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과일은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비용도 부담이 적고 손질도 간단하며 매일 조금씩 식단에 넣기에도 편리하죠. 특히 냉동 보관이 가능한 과일도 많아 꾸준한 실천이 더 수월합니다. 물론 당이 많은 과일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 중 상당수는 GI 수치가 낮고 혈당 부담이 적은 종류들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시기와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수많은 과일들 중에서도 근육 감소를 막고 회복을 돕는 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과일, 실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경험한 생생한 사례, 그리고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그저 매일 아침 한 줌 혹은 한 조각만 바꿔도 우리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눈 건강에 좋은 과일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블루베리는 근육 건강에도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그 핵심은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근육 뻐근함, 쥐가 자주 나는 현상, 운동 후 피로가 오래 가는 느낌 역시 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근육세포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자체가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예방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일정량 섭취한 참가자들의 근육통과 피로 회복 속도, 혈류 개선 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인 80대 남성 환자 한 분도 다리가 무겁고 자다가 쥐가 자주 나서 밤에 깊이 잠을 못 이루는 게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만 넣어 드셔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분은 냉동이라서 손질 없이 바로 넣을 수 있고 새콤달콤해서 먹기 편하다고 하셨죠. 그렇게 몇 주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생각해보니 요즘은 다리에 쥐가 안 나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간편하고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근육 회복과 피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 하나, 블루베리는 혈류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운동 후 회복도 빨라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에서도 주요 성분 손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생과일이 없더라도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만 있으면 언제든 간편하게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도 낮은 편입니다. 과일이라고 하면 혈당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께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타민C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타민C가 근육 건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근육이라고 하면 단백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지탱하는 구조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섬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의 구조 자체가 튼튼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쉽게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는 근육을 산화시키고 회복을 느리게 만들며 결국 근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서 근육을 안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골드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서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위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일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우리가 먹는 단백질 식품, 예를 들어 계란이나 닭 가슴살처럼 소화가 까다로운 단백질을 더 부드럽고 빠르게 소화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을 잘 먹고 있는 분이라도 흡수가 안 되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데, 키위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근육 생성에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과 골드 키위를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진했을 때 근육량이 분명히 증가했고, 본인도 요즘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키위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고 체내에서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역시 근육을 직접 키워주지는 않지만 근육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 시점도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대에 키위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는 생체 리듬을 조절해 하루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아침 공복 혈당 관리에도 유리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위는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C 섭취가 목적이라면 골드 키위,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싶다면 그린 키위, 이렇게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꼭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껍질을 얇게 깎고 바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키위. 아침 요거트에 함께 드시거나 삶은 계란과 곁들여 식단에 넣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 친숙한 바나나가 근육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을 우리 몸이 근육으로 전환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다시 말해 닭 가슴살이나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영양소는 단백질 대사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근육 생성의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바나나에는 또 하나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 수치가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잘 나고 근육이 쉽게 긴장되거나 경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자주 쥐가 나는 고령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혈중 칼륨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종종 바나나 섭취를 권장합니다. 며칠 내로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미네랄, 바로 마그네슘도 바나나에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떨리거나 갑작스럽게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즉,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일입니다.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고 쥐가 나거나 경련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 하나 바나나가 가진 장점은 당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처럼 에너지가 부족한 시간대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막고 하루의 활동에 필요한 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 중인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아침 식사에 입맛이 없어서 거의 드시지 않고 최근에는 어지럽고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자주 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아침 공복에 근육량이 빠르게 소실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맛이 없어도 바나나 한 개만큼은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요즘은 아침 산책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나나는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죠. 게다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숙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곧 근육 회복과 합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껍질만 벗기면 바로 섭취 가능한 간편함. 이게 바나나의 가장 강력한 실용성입니다. 혹시 당 수치가 걱정되신다면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면 혈당 지수가 낮아 더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과일이지만 사실 파인애플은 근육 회복과 소화 기능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인애플의 핵심은 그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인데요. 특히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었을 때 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면 결국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거나 체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을 함께 섭취하면 이 브로멜라인이 단백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해해 근육 합성 과정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원활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운동 후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여성 환자 한 분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시지만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붓는 느낌 때문에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그분께는 운동 직후 파인애플을 소량 섭취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과일이 없을 때는 냉동 파인애플이나 무가당 컵 과육 제품도 괜찮다고 안내드렸죠. 3주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훨씬 가볍고 예전처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거의 없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과일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파인애플은 그분의 운동 후 고정 간식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파인애플은 근육 건강에 좋은 성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 그리고 망간입니다. 비타민C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망간은 에너지 대사와 근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미량 원소입니다. 망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공복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산 성분이 강해서 위가 민감하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나 간식으로 적당량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캔에 들어있는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과일이나 냉동 상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이 바쁘시다면 냉동 파인애플을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저지방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방법도 간편하고 좋습니다. 게다가 새콤달콤한 맛과 상쾌한 향으로 운동 후나 오후 시간에 기분 전환까지 도와주는 과일, 그게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을 가진 아보카도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단이나 건강식으로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과일은 근육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아주 강력한 식품입니다. 지방이 많은 아보카도가 왜 근육에 좋다는 거죠?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이 좋은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안정시켜 근육세포의 회복과 성장 환경을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 내 미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세포막의 안정성과 염증 조절은 아주 중요한데 아보카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돕는 역할을 해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 근육 긴장감이 높은 분들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마그네슘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근육과 신경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 근육 회복과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아보카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입니다. 즉 혈당 지수가 낮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근육 손실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운동 후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검진 결과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있었죠. 그분은 오일류나 지방식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샐러드나 나토 등의 아보카도 반 개씩 곁들여 일주일에 3-4번 정도 드셔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한 달 뒤 재검진 결과 체중 변화 없이 근육량이 소폭 증가했고 본인도 요즘은 운동하고 나서 예전보다 덜 지치고 몸에 힘이 더 잘 들어가요. 라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지방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그 점에서 근육 건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지방 공급원입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슬라이스해서 넣거나 나토와 함께 먹거나 계란 프라이와 함께 구워 먹거나 통밀 토스트에 으깬 아보카도를 얹어 간단한 오픈 샌드위치로 즐겨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 반 개에서 1개 이내로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식이섬유와 낮은 혈당 지수로 영양 흡수 촉진 및 혈당 안정화. 근육을 위한 고급 연료, 그게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자몽입니다. 특유의 상큼하면서도 쌉쌀한 맛 덕분에 자몽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다소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자몽이 근육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나린제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자몽의 특유한 맛을 내는 물질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근육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해지고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근육의 질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몽은 근육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단백질 합성과 근육 형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들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돼도 잘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몽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률을 높이고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 근육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와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죠. 또한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을 조절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매우 적합한 과일입니다. 식전에 자몽을 반 개 정도 드시면 포만감을 느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근육은 지키고 불필요한 체지방은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식사량 조절을 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하고 싶어 하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아침 식전에 자몽 반 개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은 큰 변화 없이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고 스스로도 활동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피로감이 덜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단 자몽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 약, 항우울제, 수면제, 심장약 등 일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자몽이 약물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자몽 섭취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몽은 단순히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관, 인슐린, 근육까지 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천연 건강 과일입니다. 단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 후 섭취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한 맛과 높은 당도로 인해 당뇨나 체중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포도 섭취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타이밍에 섭취했을 때 포도는 근육 건강에 매우 유익한 작용을 하는 과일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포도의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세포 보호 기능이 입증된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근육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근육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용은 근육 기능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천연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전후나 장시간 걷기 전 소량의 포도를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방지하고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피로 누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취량과 시기입니다. 포도는 상대적으로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즉 10알에서 15알 내외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포도 과육보다는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껍질째 먹기 좋은 씨 없는 포도 품종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씹는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당뇨 전 단계에 있던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자주 피로를 호소하고 운동 후 쉽게 지치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운동 전 간식으로 포도 10알 정도를 섭취하고 운동 후에는 블루베리나 파인애플로 회복식을 구성하도록 조언드렸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운동 중 힘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이야기하셨고 이젠 운동이 버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상쾌해졌다고 하실 만큼 에너지 순환과 근육 회복력이 좋아진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포도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C,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단순히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근육세포 자체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까지 함께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껍질째 섭취가 핵심이며 하루 한 줌 이내로 조절 필요.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똑똑한 보조 에너지원입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소량 껍질째 운동 전후 타이밍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7가지 과일이 근육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보만 알고 있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고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그 과일들이 가진 의미 있는 변화가 비로소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저희 병원을 찾았던 한 65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이 과일들을 어떻게 루틴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분은 평소에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검진 결과 근감소증 초기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도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에 힘이 예전보다 잘 빠진다고 느낀다고 하셨죠. 주 3회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은 있었지만 식사 내용이 균형 잡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과일 섭취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분께 과일을 이용한 근육 루틴을 처음 제안드렸을 때 과일이 무슨 근육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설명을 들은 뒤에는 그럼 한번 해보죠. 어차피 약보다는 낫잖아요. 하고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권한 건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아침을 거르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셨던 이분께는 바나나와 자몽 반 개를 권했습니다. 특히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고 바나나는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이 조합 하나만으로도 아침 시간대 근육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 다음은 운동 전후 과일 섭취였습니다. 운동 전에 포도 한 줌,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시도록 했죠. 포도는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고
파인애플은 소화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있어 섭취한 단백질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환자분은 예전보다 운동 후 피로감이 덜하다고 느끼셨고 예전엔 운동 끝나면 두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는데 요즘은 마치 기름칠한 듯 가볍다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간대는 점심 식사 이후입니다. 이 시간은 체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저는 키위나 파파야를 제안드렸습니다. 소화효소가 풍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 콜라겐 합성과 근육 조직 유지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린 건 저녁 루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과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혈당 조절과 칼로리만 주의하면 근육 회복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께는 저녁 식사와 함께 아보카도 반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보호하며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세포를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시던 분도 3주가 지나자 이제는 이걸 안 먹으면 허전하다고 하실 만큼 과일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줄지 않았으며 피로도도 확실히 줄었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과일 하나 고르고 있는 내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요. 결국 근육 건강은 약물이나 고단백 식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화, 대사, 항산화, 회복. 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돕는 자연의 식재료, 그 중에서도 제철 과일은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모든 과일을 한꺼번에 다 먹으려 하지 말고 하루 중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한 타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침이면 아침, 간식 시간이면 간식 시간이죠. 하나씩 루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변화를 통해 건강한 습관이 나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속도도 식사량도 몸무게도.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로 놓아선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고 튼튼해 보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엔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심장병, 낙상, 골절, 치매까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노년기의 질환이 연쇄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나 운동만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전신의 균형과 회복, 염증 조절, 영양 대사,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도와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블루베리는 산화 손상을 막아 근육세포를 지켜줍니다. 파인애플은 소화효소로 단백질 흡수를 도우며 파파야는 염증을 가라앉혀 회복을 촉진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으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며 포도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이 각각의 과일들이 따로 또 같이 근육을 구성하는 생리적 조건을 완성해주는 퍼즐 조각인 셈이죠.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백질만이 아니라 과일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당신이 믿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것. 아마 영상 내내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다 챙기긴 어렵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딱 하나.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 후에 키위 하나,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내 몸의 노화를 늦추고 움직이는 삶을 더 길게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댓글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근육을 위한 과일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기본이고 댓글로 서로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뒤에 내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위한 가장 간단한 비밀, 그건 바로 매일의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